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의 측면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면 두 가지 측면을 학습을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의 문화 사례, 이 부분은 사례를 중심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대외 교류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되겠죠. 이제 이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측면에서 이제 이 교류라는 게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아시아라는 지역이 이제 어디로 구성이 되어 있냐, 바로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일본, 한반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교류를 하였는가,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주제를 좀 더 보면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불교와 도교가 되겠습니다. 불교와 도교라는 것은 종교의 측면이라고 보고, 이런 종교가 이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불교 문화와 고분 예술.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게 이제 내세 신앙 쪽은 아닌데, 이런 내세보다는 현세에서 어떤 깨달음을 중시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학문이고 종교로 이어지는 이런 체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 문화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런 고분 예술,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덤에 어떠한 이제 양식이 숨어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 부분을 배워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불교와 도교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교와 도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 그래서 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왕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이 왕들을 잘 기억을 하고, 이 왕은 이제 중앙집권 국가가 되면서 부자상속이라든가 여러가지 장치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이 있었죠.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 그 왕권은 이제 예전에 하늘의 명이었다라는 설명을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세계사에서. 그 생각을 잠시 해보면, 예전에 왕은 이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신성성을 좀 더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성함, 이런 게 이제 하늘에서 이제 권위를 찾았다면, 이제는 종교의 측면에서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하늘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성함을 좀 더 찾게 되는 그런 부분을 하늘에서 종교로 좀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거든요. 현실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불교라는 게 중국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좀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사 쪽에서 보면 이제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유진남북조 혼란기 시대에 북위에서의 종교 특징이 바로 황제권 강화를 추구하는 불교의 특징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불교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전진이라고 하는 북조 지방에서 들어온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이쪽 중국과 동진과 남조의 나라와 교류하면서 불교를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중국의 불교도 결국에는 황제권 강화와 연결되면서 이제 그 백성을 통합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상적 통합, 그리고 백성을 이제 한 국가의 일원으로 통합을 하게 되는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살펴봐야 할 사상은 바로 왕즉불이라는 사상입니다. 왕은 곧 부처라는 사상이 바로 왕즉불인데, 왕즉불요. 왕이 곧 부처이다. 그래서 왕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줄, 어떻게 보면 구세주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왕이 또는 귀족층이, 지배층이 이제 불교를 장악을 하게 되면서 약간 이제 사회 이데올로기,
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죠. 지배층들이. 그래서 이런 지배층들이 권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통합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의 측면에서 사찰과 탑을 많이 만들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는 수업 때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미륵사라든가 황룡사 구축목탑이라든가. 참고로 얘기하면 황룡사 건축은 진흥왕이고요. 구축목탑은 선덕여왕입니다. 이렇게 좀 하나의 포인트를 잡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이제 불교는 이제 원래는 귀족 불교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일반 백성에게 전파되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통일신라 때 나오는 사람인데, 이제 요런 원효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기의 원효 등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뭐 귀족 불교가 있었다라는 거죠. 도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위진납북조에서 이제 있었죠, 한번. 그래서 이런 사회를 이제 좀 이제 벗어나서 청남이라든가 이 자연을 벗삼아서 얘기하는 종파를 우리 도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귀족 사회를 좀 더 공고히 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와 도교가 귀족 중심의 종교였다라는 것을 이 파트에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역사서라는 게 나옵니다. 이 역사서라는 게 결국 뭐냐는 겁니다. 역사서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제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되겠죠. 이 현실에서의 의미 찾기라는 걸로 우리가 이어지는데, 이 의미 찾기는 바로 나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의미는 결국 왕이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결국에는 이 연결고리가 바로 왕권 강화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집이라든가 사도권, 공의, 서기, 여기 국사, 이런 거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한자라는 게 보급이 되고, 이제 이러면서 중국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관리 채용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관리 채용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도 세우고, 학교는 대학이라 그러고, 이제 교육기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기관의 등장은 결국 관리 등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관리 등용과 이제 이런 이제 학문의 중시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고구려는 태학, 백제는 오경 박사제도, 신라에서는 임진서계석에 기록된 내용이 뭔가, 이런 거를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임진서계석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탐색을 해 보시겠지만, 기한을 정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자. 보통 3년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이후로 이제 공부하자. 당시 이제 유교를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는 이미 했겠지만 왕권 강화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을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왕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과시하고 또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천문학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측량술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런 게 있었다 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첨성대에 대한 옆에 기록은 이제 천문 관측기구로 추정이 되긴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검색을 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참 좋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면 도교가 귀족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나오는데, 꿈꾸는 세상이죠. 바로 내세를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귀족들은 좀 더 내세를 주장을 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신도, 그리고 백제 근동 대학로, 산수문이 벽돌, 이런 등등이 이제 도교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문화재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탑은 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좀 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학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좀 더 앞으로 와서
이제 고분 벽화를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분 벽화, 고분이 뭐냐? 무덤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무덤인데, 처음에 고구려는 이제 돌무지 무덤이었습니다. 이거는 고분은 이제 이제 초기와 그 다음에 후기 요 비교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이제 어떻게 갈려지는가 요거를 비교를 해 두시면 학생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구려에서는 돌무지 무덤, 돌무지라는 거는 쌓아 올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돼 있었는데, 이제 중국식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영향으로 무덤 내부에 돌로 널방을 만들고 통로 연결, 요거 이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리식 돌방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이제 무덤 양식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변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구리식 돌방 무덤에는 이제 벽화가 있었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구리식 돌방 무덤의 약간 한계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 한계점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통로이니까 이 통로만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물론 여기는 도굴이 안 됐지만, 한계점은 이제 이런 통로만 알게 되면 도굴이 약간 쉬워진다 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론 통로가 발견 안 되면 이제 여기 보다시피 무령왕릉 벽돌무덤의 형태지만 이제 굴식 돌방무덤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이 이제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볼 수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돌방무덤 같은 경우는 도굴이 많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이런 게 있었고, 사실 이제 돌방무덤에는 이제 벽화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요건 오른쪽 페이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신 여러분들이 시간 나거나 또는 보충학습 할 때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백제를 좀 보죠.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돌무지 무덤을 하는데 계단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도 이제 비슷한 형태이고, 이제 다음에도 굴식 돌방 무덤을 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백제에서는 고구려에는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이제 벽돌 무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고구려에도 뭐 있다는 말은 있지만 이게 뭐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이제 아직까지 전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뭐 좀 더 연구가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벽돌 무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무령 왕릉이다. 요거는 체크 표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벽돌 무덤은 이제 제가 아까 말을 했지만 돌방 무덤과 유사하다. 돌방 무덤에서는 바로 벽화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벽화가 있었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신라가 조금 다른데요. 신라는 이제 초기에는 돌무지에다가 덧널을 덮은 돌무지 덧널 무덤을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돌을 무대기로 쌓고, 그리고 요 안에 나무 덧널을 이렇게 입히는 이런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바깥에는 흙을 덮습니다. 이거의 어떻게 보면 장점은 바로 도굴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유물이 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무덤보다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6세기 말 바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시기죠. 요 시기 중국의 영향을 받은 시기에는 구리식 도박 무덤으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을 학생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꽤 길죠. 그래서 문화 부분은 사실 학습할 것도 굉장히 많고, 이제 요 시대를 통괄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이제 다시 보고 또 돌려봐서 학생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넓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교실에서 보는 걸로 합시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